보시면 식이 똑같아요. 식이 똑같은데 앞쪽에 있는 거는 정역이 x값이 4개밖에 안 되고 오른쪽은 x값이 실수 전범위니까 왼쪽에서는 미리 생각해야 될 게 이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점으로 점 4개가 찍힐 예상이고 오른쪽은 그 점이 실수 전체란 얘기는 점이 연속적으로 찍히면서 결과제가 선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셔야 돼요. 첫 번째, x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때 y값은 뭐가 나오죠?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점을 찍으면 돼요. 마이너스 2, 얘가 짝지어지는 y값이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여기 0,1 여기 1,0 여기 2, 마이너스 1 여기 이렇게 점이 4개 찍힐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 말했잖아요. 이런 점들 뿐 아니라 그 점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선이 만들어질 건데 저 점들이 이동 경로를 보니까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찍힐 것 같잖아 느낌상. 그으면 이런 식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죠. 점이 연속적으로 그려지면. 그리고 보니 이 직선은 이게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기 때문에 2개의 점이 필요한데 2개의 점 그을 때 가장 만만한 게 이제 x절편, y절편이죠. x절편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x좌표니까 y에 0 대입하면 돼요. y에 0, 이 식에다 y에 0 대입하면 y는 fx를 말하니까 0 대입하면 그때 x값은 넘어가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1,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1,0. 그 다음에 y절편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못 알아듣겠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직선을 1차 함수는 직선이고 직선 그리려면 점이 2개 필요해요. 점 2개가 있어야 이 2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로 완성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점 2개를 아무거나 괜찮은데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로 만들어져 있는 점이면 아무거나 괜찮은데 이왕이면 x든 y든 둘 중 하나 0이 됐을 때 그때 값을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편 쪽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x절편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값이 0이고 그때 y에 0 집어넣으면 x값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보니 1,0이라는 점을 지나가게 되고 y절편은 그러니까 x가 0이죠.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가 0이에요. 그럼 x 0일 때 x 0 집어넣으니까 없어지잖아. 그때 y값은 1. 얘는 0,1을 지나간다. 0,1. 이게 두 점이 이렇게 이었더니 이런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두 개도 이거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해야 돼. 대단치 않아. 우리 다 예전에 배웠던 거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한 번도 안 배워본 그래프가 아니고 fxn이라는 뜻은 달리 말하면 y는 이라는 뜻이죠. x제곱 마이너스 3 이거 2차 함수잖아. 그치? 근데 얘도 지금 점이 x값이 3개밖에 없으니까 y값도 3개 순서상 점 3개 나올 거예요. 얘는 점이 3개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래프면 선으로 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점을 찍죠? 점도 그래프라고 그랬잖아. 점도 그래프고 점을 이어서 만든 선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점 3개 나올 텐데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3이 되니까 1이 나오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고 2 집어넣으면 1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1 여기 지나가고 0, 마이너스 3 여기 지나가고 2,1 여기 지나가고 그러니까 얘가 꼭지점에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대략 그린 거,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얘는 점이 3개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렇게 찍으면 이게 그래프예요. 여기 있는 44번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 45번은 똑같은 값인데 이게 실수 전체니까 이게 점이 연속적으로 그려져서 이게 선이 될 거라고 예상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이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죠. 2차 함수. 그럼 얘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 제곱이겠어 양수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이으시면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포물선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문제는 함수 f와 함수 g가 서로 같다라는 뜻은 저기는 x값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같이 나와야 돼. f1 집어넣은 값이나 g1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되고 f2 집어넣은 값이나 g2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나 2를 집어넣으나 걔네가 서로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면 이 두 함수는 어떤 경우에도 같은 x를 집어넣으면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함수가 똑같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지. 그럼 f1부터 구해봅시다. f1 x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이 나오겠죠. 그럼 g1 여기 x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는 a 플러스 b라는 g1의 값과 f1, 1이라는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f2 여기다 2 집어넣어요. 4 g2 여기다 2 집어넣어요. 2a 플러스 b.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며. 그럼 2a 플러스 b는 4.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서로 연립하면 돼. 그 위에서 아래 이렇게 빼게 되면 bb는 지워지고 a에서 2a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남고 1에 4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a 값은 3. 이건 둘 다 만족하는 점, 두 함수 서로 똑같으니까 a 값 3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했다 칩시다. 그럼 a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따라서 gx는 a가 3x, b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gx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됐었어요? 쉽잖아 봐봐. 집중하면 쉬워. 두 함수가 서로 같다? 그럼 x값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나 x값에 2를 집어넣었을 때가 두 함수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f-1과 g-1 같고 1번씩 f2랑 g2 같고, 그럼 아까랑 숫자가 틀리지 그냥 연립하는 거 똑같은데? ABDS 연립 방식 하는 거 보여줘. 그래도 봐봐. f-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 여기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지?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g-1 여기는 g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g-1은 2a 플러스 3b. 이 길로 넘어가게 되면 3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죠. f2값 여기다 이제 2분의 2 집어넣어야 돼. 그럼 2의 세제곱 8 플러스 2a 플러스 b랑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3b가 같아야 되고, 이번엔 얘가 일로 넘어갑시다. 그럼 이게 넘어가면서 6a 이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b 이 상수를 1로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8. 이게 되게 연립하면 되잖아. 둘을 더하면 되네.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겠지. 9a는 마이너스 9,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a 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로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2b는 2가 되죠. 그래서 b 값은 1 이게 되겠네요. 됐니? 자, a 값을 ab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fx를 찾아야 되죠. fx를 정의해보면 fx는 x 세제곱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x b 값이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fx야. 근데 fx의 치역을 구하라는데 치역이 뭐니? 그러면 치역은 함수값을 말하는 거지. 함수값. 정의역은 x값, 치역은 그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y값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y값. 근데 지금 x가 두 개 있었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었죠. 그 x가 2가 있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함수값인 동시에 치역이 되는 거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1. 이번에 2 집어넣죠. 8 마이너스 2 플러스 1 7. 따라서 치역도 집합이죠. 정의역도 x값의 모임 집합이고, 치역은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의 모임, 얘도 집합이에요. 그럼 얘가 원소가 된다는 얘기잖아. 1, 7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문제.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함수의 치역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이래요. 일단 이 함수를 보면 이게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야.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직선. 그렇잖아? 1차 함수는 직선이야.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이거보다 작잖아. 음수네? 기울기가 음수면 증가함수인가요? 감소함수인가요? 이 정도 모르면 안 된다. 감소함수지.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가. 오른쪽 x 커질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x는 당연히 오른쪽 가면 커지잖아. 아래 y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한 직선이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거라고. 됐니? 근데 이 직선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만 그린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뭐 x축, y축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쯤 끊고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을 쓰세요. 그럼 오른쪽에 4가 있겠죠. 어딘가에 x는 4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래프는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여기만 그려진다는 얘기야. 여기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색칠하는 이유는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이죠. 등호 없으면 이 색칠 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직선이 내가 그리는 그래프예요. 그럼 얘는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요게요. 근데 이 함수에서 치역은 다시 말하지만 y값을 말하잖아. 함수값.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 중에 y값이 가장 클 때야 y값이 최대라는 얘기지. 여기서는 y값 가장 높잖아. 여기 y값은 최소예요. 그러니까 치역 중에 가장 큰 값, 얘는 치역 중에 가장 작은 값. 이 단어 잘 기억해놔. y값, 치역, 함수값은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 그럼 치역 중에 가장 작은 값, 이 a가 여기로 간다는 얘기라고. 치역, y값 중에 가장 큰 값, b가 여기로 간다는 얘기네. 맞니?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y값 b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x값이 4일 때 그때 y값 a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식은, 이 직선식인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니까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잖아? 이렇게 두 점을 지나니까. 그럼 대입해 봅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 2, b를 이 식에다 대입한다면 y에 b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약분되고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얘는 2가 되고, 2번 4,1을 대입하죠. 4,a. y에 a를 대입하고 x에 4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에 1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b 값은 2, a 값은 마이너스 1. 둘을 더한 값이니까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1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이제는 이렇게 이름이 있는 함수들을 배웁니다. 당연히 학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집합 형태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함수의 동네야. 함수의 동네 안에 일정한 부분에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이름이 있어. 이게 뭐예요? 그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1대1 함수 중에서도 어떤 특정 조건을 더 만족하면 1대1 대응이 돼요. 이름이 비슷하죠? 함수 대응. 자, 이 1대1 대응 안에도 다시 일정 어떤 조건을 더 충족을 시키면 항등함수라는 게 됩니다. 되나요? 그럼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1대1 함수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야. 어차피 이건 항등함수가 됐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걸 다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됐지? 그리고 1대1 함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나머지 함수 중에 대표적으로 상수함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상수함수 아닌 나머지 기타 함수들이 있어요. 기타 함수는
뭐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냥 함수는 함수인데 이렇게 이름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안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이제 하나씩 할게요. 자리가 좀 없는 관계로 페이지 하나를 다 이거 페이지를 다시 미안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해서 첫 번째 하나씩 아까 한 것처럼 1대1 함수부터 해봅시다. 어떤 케이스를 우리가 1대1 함수라 부르는 거냐면 이게 정의는 이래. 책에 보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뭔 말인지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함수는 약간 어떤 느낌과 비슷하다고 그랬냐면 미팅과 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에서 x가 그냥 흔히 말하는 남학생이라고 칩시다. y가 여학생이라고 치고요. x에서 y를 선택하는 함수, 그 함수의 명령이 f라고 칩시다. 근데 x에 남학생이 1번, 2번, 3번 3명의 남학생이 나왔어요. 근데 여학생은 A, B, C, D 4명의 여학생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함수 중에 좀 이쁘장하게 생긴 함수들이 있어요. 어떤 함수냐면 이 남학생 3명이 나와서 약속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솔직히 어디 뭐 미팅 얘기 들어보니까 뭐 친구가 찍은 여학생 같이 찍고 뭐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친구가 선택한 여학생은 찍지 말자. 좋아. 그래서 순서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긴 거야. 1번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B라는 여학생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가정한 겁니다. 2번이 A라는 여학생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왜? 1번이 선택한 B를 피해서 나머지 여학생 중에 선택한 거야. 그럼 3번은 1번, 2번이 선택한 A, B를 빼고 나머지 C, D 중에 하나의 여학생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남학생은 해피엔딩이 되는 거야. 남학생끼리는 야, 우리 친구들끼리 의리 지켜서 서로 좋아하는 여학생 서로 겹쳐 찍지 않고 이렇게 잘 선택한 것 같아. 각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잘 선택한 것 같아. 이게 1대1 함수예요. 됐니? 다만 이 1대1 함수의 단점이 뭐냐면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치역은 뭐죠? 그러면 공역은 뭐고 치역은 뭐냐고 저번에 이제 승훈이가 이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정의역은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x값들이 모임이 있죠. 그게 정의역이에요. 여기서는 화살표를 날리는 애들, 선택을 하는 애들, 대입이 되는 애들, 걔네가 정의역이고 선택을 받는 입장, 대입돼서 나온 함수 값들의 모임, 그 모임은 공역인데 그 공역 중에도 미팅 나온 여학생 중에도 다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 선택받은 얘 셋만 뭐라 불렀냐면 이제 치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줬었죠. 얘가 흔히 말하는 함수 값이고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 fx예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이라는 의미로 fx.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y 값을 말하죠. 됐나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학생은 해피엔딩인데 여학생이 해피엔딩이 아니야. 여기 이제 D는 선택받지 못했잖아. 여기 선택받은 여학생 명이 야, 너 선택 미안해. 너 괜히 미안한 거죠. 어떻게 해? 근데 괜찮아.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가는 거죠. 그런 미팅인 거예요. 됐지? 이게 1대1 함수야. 그럼 1대1 함수는 가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아직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안 배웠어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제 지수함수라는 그래프로 배우게 됩니다. 아직은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를 잘 보면 아까 말한 이 내용이에요. x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그 x값이 찍어낸 함수값들이 다 보면 위치상 다릅니다. x값이 틀리면 함수값이 다 달라요. 겹치는 함수값이 없다는 뜻이야. 근데 단점이 뭐냐면
준비되어 있는 y값 전체는 실수 전범위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찍히는 y값은 여기만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색칠한 노란색이 공역이에요.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여학생은, 미팅 나온 여학생은 실수 전체인데 실제로 찍히는 치역의 값, 실제로 선택받는 y값은 양수만 선택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치역이 공역과 일치하지 않아. 모든 여학생이 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를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단어 기억해야 돼. 이 단어. 가끔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어려운 문제들은 1대1 함수란 말을 안 주고 이 단어를 줍니다. 이 문장을 줘요.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1대1 함수구나? 미팅에서는 이런 느낌. 남학생이 서로 다른 여학생을 찍긴 찍었는데 여학생이 다 선택받지 못하는, 여학생은 약간 몇 명이 선택받지 못해서 좀 언해피한 그런 미팅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 명제가 1대1 함수를 뜻하는 거라면 이 명제 대우도 있겠죠? 이게 명제잖아.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면 가정, 결론은 이렇다. 주어진 명제가 1대1 함수를 말하는 문장이라면 이 대우도 1대1 함수를 말하는 문장이겠죠. 명제와 대우는 서로 참가지식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명제 대우가 뭐냐면 fx1과 fx2가 서로 같다면이 돼요.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 부정은, 대우는 가정결론 위치가 뒤바뀌면서 부정이 되는 거예요. 대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앞으로 오면서 부정을 부정하면 긍정이 되죠. 그리고 얘가 뒤로 가면서 이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이 문장도 1대1 함수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둘 다를, 저 문장 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1대1 함수, 이런 느낌. 그래프로는 이런 부분. y값 전체가 다 선택받지 않고 일정 부분까지만 함수값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함수값이 없는 저런 케이스. 하지만 내가 만약에 가로축과 이렇게, 세로축이죠. y축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선을 걷는다고 쳐보세요. 무수히 많은 선을 걷도 항상 만나는 점이 그래프와 이 빨간색 그래프 한 점에서 만나죠.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죠? y축과 서로 만나는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함수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런 거는 함수인가 그러면 함수입니다.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디서 긋든 간에 항상 한 개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함수야. 그렇지? 근데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으면 x값은 하나야. 근데 y값이 두 개 나오잖아. 이게 무슨 의미예요? x값 하나가 y값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남학생, 여학생 두 명한테 좋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나 너 좋아해 하면서 딴 애들한테 또 나 너 좋아해 하면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가 아니죠. 근데 함수는 맞아요. 함수도 맞고 그 다음에 가로축과 x축과 평행직선을 계속 그어보세요. 계속 그어봤더니 만나는 교점이 다 한 개씩만 만나지. 빨간색과 만나는 점이. 어느 쪽을 긋는다 하더라도 가로축과 평행직선을 그으면 꼭 한 개씩만 만날 것 같아. 그럼 이러면 1대1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1대1. 알겠니? 이해를 잘해야 돼.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야. 그럼 1대1이 붙어. 단 선택받는 y값들이 양수, 지금 이 그림상은 일정 부분만, 양수 부분만 성립하지 음수 부분은 만나지 않잖아. 그래서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치역이 공역과 같지 않고 치역이 공역의 진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준다. 아시겠죠? 이게 1대1 함수가 되고 그 다음 1대1 대응으로 갑시다. 1대1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얘는 좀 전에 배웠던 1대1 함수에다가 뭐를 추가한 거냐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이 노란색 부분이 추가가 되면 이름이 1대1 대응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거는 아까 그림상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아까 남학생이 1, 2, 3, 3명이 미팅 나왔죠. 여학생이 A, B, C, D 4명 나왔는데 이번에는 짝을 맞춰서 단 거예요. A, B, C 3명으로. 함수 F가 이번에는 미팅 주선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럼 1번이 B를 찍고 2번이 A를 찍고 3번이 C를 찍었다 친다면 서로 다른 X값이 아까 1대1 함수의 정의가 그거잖아.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면 서로 다른 X값이 fx1과 fx도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y값을 선택한다. 남학생이 똑같은 함수값을 선택하지 않는다. 똑같은 여학생을 찍지 않는다. 동시에 y값 전체, 미팅 나온 y값 전체가 모두 선택받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케이스가 되면 이 케이스는 남학생도 해피, 여학생도 해피. 둘 다 해피.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죠. 그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보면 뭐 이렇습니다. 혹은 직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대1 대응이 돼요. 일단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라는 얘기는 함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함수는 성립했고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면 1대1이라는 단어가 성립해. 근데 지금 몇 개만 그었지만 무수히 많은 x축 평행직선을 지어도 항상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인데 이 그래프가 위로 끝없이 아래로 끝없이 뻗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쭉 무수히 많은 실수값으로 나타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y값이 모두 다 선택받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쭉 다 이어져 있겠죠.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직선이 대표적인 1대1 대응입니다. 얘도 위아래로 계속 뻗겠죠. 그럼 함수값이 공역 전체가 치역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는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이게 1대1 대응. 1대1 함수에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성립한다. 자, 세 번째, 다시 그 1대1 대응 안에 또 뭔가를 추가하면 항등함수라는 게 돼요. 항등함수는 단어가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항등, 서로 같다. 그럼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냐면 이게 정이에요. x값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그냥 그 값이 답인 케이스가 있어요. 책에는 이렇게 써있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함수에다가 네모를 집어넣으면 답이 그냥 네모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들어간 게 답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항등함수예요.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겁니다. x가 A, B, C 3명이 나왔어. y가 얘랑 똑같아야 돼. A, B, C 3명이 나오고 그냥 똑같아도 안 되고 A가 선택한 y값은 자기랑 똑같은 거울 같은 A를 선택해야 되고 B가 선택한 y값은 똑같은 B를 선택해야 되고 C가 선택한 y값은 똑같은 C값이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FA가 A 들어간 게 답. 그 뜻이에요. 들어간 게 답. FB 함수식에다 B 대입하면 B 나옵니다. C 집어넣으면 C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항등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누가 있냐면 이겁니다. y는 x라는 직선. 뭐 다른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죠. y 대신 fx를 쓰면 fx는 x. 아까 말한 이거예요.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모양은 항상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보던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45도라 x좌표, y좌표가 모두 똑같이 나오는 점. 예를 들면 1,1, 2,2, 3,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y는 x. 얘가 1대1 대응 중에도 항등함수. x와 y가 서로 똑같이 나온다. x값과 y값이 서로 똑같이 나온다. 항등함수. 알겠나요? 됐습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를 설명드린 거예요. 1대1 함수가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 했죠? x값이 서로 틀리면 함수값도 서로 틀리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 그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다시 x를 집어넣으면 답이 x가 나온다. 그럼 항등함수. 이렇게 이름을 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이 1대1이라는 단어가 안 붙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일단 그림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미팅 나왔어요. 근데 여학생의 ABCD, ABCD는 ABCD는 나왔다 칩시다. 함수 F가 이렇게 가는데 1번 남학생한테 마음에 드는 여학생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난 B가 마음에 들어요. 2번도 B, 3번도 B. 이해됐나요? 모든 남학생이 한 명의 여학생만 찍는 거야. 이름하여 이 함수를 유인함수라고 부르죠. 한 소리야. 왜 아무도 안 웃어?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유인함 모르는구나.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상수함수의 정의는 모든 x값이 다 다른 값을 찍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값만 찍는 거야. k는 상수. 그럼 k가 뭐예요? 이 상황에서 k는 얘가 되는 겁니다. 이게 k예요. 모든 x가 다 하나만 찍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나요? 그러면 네가 아는 그래프다. x축, y축 여기 원점일 때 너 아는 그래프야. 이거 중2 때 배웠던 y축 평행한 직선. 여기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2가 있다 치자. 그럼 얘는 y는 2 이거예요. y는 2 상수함수.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x가 양이든 음이든 0이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y값은 2가 찍히는 거예요. 0,2, 1,2, 3,2, 4,2 모든 x가 다 하나만 찍는 거예요. 그게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y축 평행한 직선 그게 상수함수예요. 아셨죠? 상수함수는 F1도 K고 F2도 K고 F 루트 3도 K고 다 K예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다 K가 됩니다. 이런 게 상수함수가 된다. 마지막에 이제 기타 함수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네가 아는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타 함수는 2차 함수 있어요. 2차 함수는 아까 우리 잠깐 했었죠? 꼭지점을 가지며 아래로 볼 포물선. 이게 대표적인 함수인 건 맞아. 왜 함수냐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디서 긋든 간에 항상 하나씩만 나타나잖아. 이렇게. 윤지 알겠니? 윤지야 알겠어? 함수는 맞아. 함수는 맞는데 이게 그렇다고 상수함수야? 모든 x가 다 똑같은 y값을 찍나? 그렇진 않지. 그러면 1대1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서로 다른 x값에 서로 다른 y값 선택돼야 돼. 그 얘기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걷을 때 한 개씩 만나야 되는데 두 개씩 만나잖아. 그럼 여기 x값이 있는데 여기 x값이 있는데 서로 다른 x값인데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네. 똑같은 y값, 똑같은 y의 위치. 이거는 함수는 맞지만 1대1은 아니야. 1대1이 되려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보세요. 1대1이 되려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아니, y축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 이렇게. 항상 한 개씩. 1대1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항상 한 개씩.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왜 이상한 소리해?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 그래야 1대1이 붙는데, 얘는 1대1이 그러면 안 붙는 거잖아. 이건 1대1이 안 붙잖아. y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서로 다른 x가 있는데 y값이 뭐 y1, y2, y3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이 같은 여학생을 찍은 거야. 그럼 이건 함수 아닌 거 아니에요? 함수는 맞아요. 함수의 정의가 x 하나에 오로지 y값이 하나, x 하나에 오로지 y값이 하나. 함수는 맞습니다. 이런 거 미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여러 명의 남학생 막 누구 찍다 보니까 어떤 남학생들은 서로 똑같은 여학생을 찍을 수도 있잖아. 아니 마음에 드는 보는 시각이나 이상형이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뭐 얘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렇다고 뭐 선택을 안 하거나 아니면 2명 이상한테 선택하거나 이러진 않았잖아. 그냥 운 없이 서로 좋아하는 여자가 겹쳤을 뿐이지 뭐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런 케이스를 말해요. 서로 다른 x인데 선택된 y값이 서로 똑같이 선택됐을 때 이거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함수야. 함수. 대표적으로 이게 2차 함수인 거죠.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 함수가 이 기타 함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함수이긴 하지만 따로 이름이 있지는 않아.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뭐 이렇게 상수 함수네, 항등 함수네, 1대1 대응이네, 1대1 함수네 이런 말이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함수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기타 함수.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다. 되셨습니까? 이게 지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함수들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저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거. 여기는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죠? 1대1 함수는 아까 말한 뭐 이런 느낌의 함수. (1대1) 함수는 약간 이런 느낌의 함수. 알겠죠? 치역과 공역 일치하잖아. 일정 부분만 함수값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없을 때. 그 다음에 뭐 직선이나 이런 곡선 같은 경우 중에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뻗으면서 모든 y값이 다 선택받는 케이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딱 요거만 된다고 그랬죠? y는 x. 이거. 항등함수. 상수함수. x축 평행 직선. 이런 느낌으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말해지게 되고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에 포함되고 1대1 대응은 다시 1대1 함수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랑은 포함 관계 없어요. 상수함수는 얘네들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라 쉬울 듯 보이지만 생각보다 좀 골치 아픕니다. 잘 골라내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다음 그래프 x에서 x로 하는 거 x에서 x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x인 거야. 정의역 2인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근데 공역 x에서 있는 게 정의역, 로의가 공역이에요. 근데 공역도 얘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지금은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정의역, 공역이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여기 해당하는 걸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는 뜻이에요. 5번 보세요. 5번 잘 봐. x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y값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2가 누굴 찍었냐면 마이너스 2,0이잖아 제가. 점을 봐. 마이너스 2,0이지. 마이너스 2,0 이렇게 찍었다는 뜻이에요. 색깔 좀 달리할까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0,1이네? x 0이 1을 선택했다는 뜻이죠. 여기는 1, 마이너스 2, x 1이 마이너스 1을 찍었어요. 2, 2가 2를 찍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x가 선택한 y값이 다 다르죠. 두 번씩 선택받은 여학생이 없다는 뜻은 다 다른 y값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미팅 나온 여학생 전체가 다 선택받았네? 그럼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네? 이게 아까 무슨 함수라고 했죠? 두 번 이상 선택받은 여학생이 없어요. 다 x가 남학생들이 서로 다른 여학생을 찍었어. 그럼 1대1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 미팅 나온 여학생들이 다 선택받았어. 그게 뭐였지? 1대1 대응, 그치? 이게 1대1 대응이야. 단 1대1 대응 중에서도 유독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나오면 0 나오고 1 나오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이건 항등함수지. 근데 얘는 항등함수는 아니네. 그냥 1대1 대응까지만이니까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1대1 함수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봤잖아, 이런 그림. 아까 이 그림.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뜻은 당연히 1대1 함수도 1대1 함수에 포함됐으니까 1대1 함수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충청도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그런 느낌?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1대1 함수 성립하니까 5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y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선택이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한테 가고. 그렇잖아. 점 찍힌 거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 1, 2, 2. 다 자기를 찍네? 이게 무슨 함수예요? 항등함수. 자기랑 똑같은 걸 찍는 함수. 항등함수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라는 뜻이고 1대1 대응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6번의 정답은 정확한 이름은 항등함수가 맞는데 있는 걸 다 고르라고 해요. 성립하는 게 다. 저기에 해당하는 걸 다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정확한 이름은 항등함수지만 다 성립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7번 문제는 마이너스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도 1을 찍고 마이너스 1도 1 찍고 0도 1 찍고 1도 1 찍고 2도 1 찍었네요. 다 이것만 찍네. 이렇게 다 얘만 찍네. 얘만. 이게 무슨 함수죠? 상수함수. 이 정답은 리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았습니까? 네. 정확한 명칭은 5번은 1대1 대응, 6번은 항등함수야. 얘는 당연히 상수함수고. 근데 1대1 대응이 성립하는다면 여기서 다 고르라고 했잖아. 해당하는 걸 다 고르라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이 성립하면 당연히 1대1 하면 성립하는 거고 항등함 성립하면 이거 다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얘네들이 맞지만 해당하는 거 다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골라준 겁니다. 아셨죠? 네. 네,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이거 비슷하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랑 아까 풀었던 연습 문제랑. 자, 봅시다. 자, 봐주세요. 몇 차 함수의 모양이지? 그 1차 함수 모양이죠. 그래프 모양은 1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A 값이 양수요? A가 뭐죠? X 앞에는 개수. 이거 기울기잖아. 기울기의 양수라는 뜻은 증가함수.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 이렇게. 맞니?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 근데 다 그리자는 게 아니잖아. 어디만 그래요? 마이너스 3부터 x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런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대략 그리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만 그려지겠죠. 얘는 안 그려지고. 됐어요? 그럼 짝이 져졌잖아. 또 마찬가지라. 짝이 져진 거야. x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찍히는 y값은 여기 그려지는 y값 중에 가장 큰 값이야? 가장 작은 값이야? 가장 밑에 있으니까 가장 작겠지.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2. y값 마이너스 2. 그럼 이 그래프 중에 x에 1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 중에 가장 큰 값 6. 됐네. 뭐가 돼? 점 두 개를 알았잖아. 이 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2를 저 직선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x가 1일 때 y값 6 이 점을 저 그래프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누가? fx라 써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냥 y로 바꿔 써도 되죠. y는 ax 플러스 b가 이 두 점을 지나가요. 남은 건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부터 대입해 봅시다. 1번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 x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플러스 b. 2번 얘도 지나니까 대입이 가능하겠죠. y 6 x 1 연립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네. 그럼 b 지워지고 빼면 마이너스 8 빼면 마이너스 4a. 따라서 a 값은 2. a 값 2 여기다 집어넣고 넘어가면 여기는 넘어가서 6 빼기 이건 마이너스를 아까 빼는다 붙이는 거다. 2가 넘어가면 여기 4가 남고 b 값은 4. 따라서 fx식은 2x 플러스 4가 됩니다. a, b는 이거고요.
fx는 이렇게 구해진다 라는 거죠. 그렇죠? 할만하시죠? 아직은? 자, 설명드린 그대로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여기 8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 연습 문제를 잘 푸시고 승훈이는 일단 좀 이따 따로 얘기할 거 얘기하고 지금 절로 넘어가서 만약에 요즘 이 함수 앞쪽 파트 있잖아. 그 빠진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판단되면 여기 패드 가지고 앞쪽 부분 좀 설명 듣고 한번 풀어보니까 뭐 할만하네? 그러면 일단은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는데 되도록이면 강의를 듣는 게 좋긴 할 것 같아. 잠깐 주세요. 책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절로 넘어갑시다. 요거만 주면 돼. 요거만. 아이고. 넘어갑시다. 한번 확인해보고 일단 패드를 이 근처에 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배운 거 말고 앞쪽 부분 배운 거 있잖아. 그 앞에 부분 거기서 혹시 봤는데 좀 이해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 B번은 0 3개 5, 2, 0 배터리가 부족하다는데 다음 편한 대로 해.
쉬었다 하자.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해요. 저번에도 계속 완전 발리더만. 아니에요. 오늘은 도망이야 찾는 거야. 그만이요. 뭘 계속 주워 먹고 있어? 네? 뭘 주워 먹고 있는 거야? 이거 해독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해독하는 건데? 이게 그 기계를 해독하는 5개를 해독하면 여기서 나갈 수가 있어요. 아, 해독. 약간 이거 하는 동안 약간 쫄리기도 하겠다. 쫓아갈까봐. 갑자기 뒤에서 확 덮치면 놀라기도 하고. 네. 많이 나가요. 지금 술래는 단어를 쫓고 있는구나. 해독 완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른 거 해독해야죠. 몇 개를 해독해야 되는 거야? 5개. 그럼 너 해독하는 사이에 술래는 이렇게 해독하는 애들을 찾아다니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5개를 4명에서 5개를 해독해야 돼요. 좀 전에 그거를 색깔인데 딱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잘 맞춘 거죠. 안 맞추면 틀려서 이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중에 좀 진한 색에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근데 근처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안 일어나요. 딱 거기에 들어가야 돼? 진한 색깔? 아니요? 그렇게는 아닌데. 정중앙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야? 정중앙이면 더 좋은 거 주는 건 아니고? 네. 그럼 굳이 정중앙 이렇게 맞출 필요 없네. 살짝 빨라져요. 아주 살짝. 왜 도망가? 아, 지금 쟤가 술래야? 네. 얘가 술래야? 네. 근데 왜 쫓아가냐? 도망가야 되잖아. 한 명 구해야 되겠죠. 아, 너를 약간 체력을 뺏기면서까지 우리 편을 구해주고 있는 거라고. 네. 왜 계속 거기 있어? 이제 제가 한 대 맞으면 이거 해독해서 살려야 돼요. 이제 5분 지나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중요한 것 같았는데 지금 조금 뭐 누가 와야 돼? 그래도 아무도 안 와. 쫓기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올 때까지 게임 못 끝내는 거야? 한 대 맞을 때까지.
선생님 각자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일단 오늘 배운 거 위주로 먼저 해봐.